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2026학년도 이제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해서 이제 겨울방학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제 근본적인 방향을 이제 고민할 때라고 적어 놨는데 이제 저는 이번 설명 영상에서 방향을 키워드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방향이 이제 국어 학습의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거를 부제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이 이제 국어 학습에 있어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실패하기 쉬운 국어학습법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유명한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쉽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서 혹은 인강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수업에 나오는 이제 과제물의 지문을 읽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문제를 맞으면 이제 채점에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틀리면 해설지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형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로 1년 동안 이제 국어를 공부를 했을 때 학생들이 막상 이제 실전에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어학습에 있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기 쉬운 학습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빠진 부분이 지문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부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수능 국어학습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학생 스스로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강사가 제시해주는 그대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문에서 읽었어야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실전에서 그걸 실제로 읽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선지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학생이 선지 판단을 할 때 이제 정합성 있는 논리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진정한 국어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학생이 읽었어야 됐던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읽었어야 했던 그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이제 적어놨고 마찬가지로 선택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 선지들이 각각 왜 옳고 왜 틀렸는지를 지문에 기반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설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게 분석의 이제 분석을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쭉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수업의 진행 과정은 세 단계로 요 사이클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모범적인 독해의 모델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수업에서는 공통 영역, 문학과 독서를 다루게 될 텐데 문학에서 시가문학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에서 어디까지 읽었어야 이제 여기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독해의 방법론과 이제 실제 사례를 수업 동안에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모범적인 독해의 방법론을 학생들이 배웠으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추가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과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는 학생들이 매일 국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내외를 투자해서 방법론을 학생 스스로 적용하게끔 그렇게 훈련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일주일에 5일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저는 클리닉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수업 때 배운 방법론을 적용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방식대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따로 이제 불러서 1대1로 첨삭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평일, 수목 중에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형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요 클리닉이 학생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수업 중에 잘 이해가 안 갔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어도 학생들이 그걸 바로바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랑 1대1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수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의 특징은 뭐 당연하겠지만 2026학년도 이제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목표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제 느낌이나 감을 배제하고 일관된 논리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모국어 화자다 보니까 소위 학생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 느낌이나 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실전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감이 발휘가 되지 않아 시험에선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 느낌을 배제하고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 방법론대로 읽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합성 있는 선지 판단. 그리고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선지 판단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이 되고, 네 번째로 이제 수업 중에는 듣기에는 좋은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들을 이제 수업 중에 배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학생들이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론만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들이 이제 좋은 자세로 꾸준히만 학습하면 누구라도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국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입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계속 산다고 가정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읽고 쓰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국어 실력,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 향상이 되면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저는 삶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유의미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1년 동안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국어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국어 덕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대형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권장 수강 대상을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일단 당연하겠지만 기존의 이제 관성적인 독해 습관을 버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학생들이 읽어왔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신뢰하고 따라올 준비가 된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게 효율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모국어 화자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형태로 글을 읽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도 실제로 그걸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왔던 방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좀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국어 공부를 매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매일 2시간 이상 국어 공부한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된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국어 공부를 하지 않고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조금 아무래도 성실함이 공부 이제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는데 국어 성적이 정체되어 있어서 고민인 학생은 제가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클리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필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리닉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학생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듣기 좋은 수업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보는 안목이 있으면 이제 수업에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자세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 자신감을 가진 학생이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이 지난달에 이제 치러졌는데, 성적 향상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풀커리를 탄 수강생들의 40%가 1등급에서 2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가채점 기준이고, 전체 이제 풀커리 수강생의 90%가 3등급 이내가 나왔어요. 한 명 4등급이 나왔는데, 한 명 제외하고는 이제 전원 3등급 이내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1, 2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해온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2등급 안에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큰 폭의 성적 향상을 이뤄낸 케이스를 2개 가져왔는데, 이제 자밀고 학생이었어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64점을 받아가지고, 3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점수대가 되게 낮게 나와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수능에서 98점으로 1등급 그 학생이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평가, 이 학생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3월, 4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이제 3학년 동안 모의고사를 볼 때 등급이 이제 널뛰기 했던 학생이거든요. 3등급도 나왔다가 4등급도 나왔다가 결국에는 6평 때 5등급을 받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친구 따라 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93점 받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어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믿고 따라오면 이런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길게 3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평가원 기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학과 독서, 각 영역에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일관된 논리, 알고리즘을 이제 정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월에서 6월로 들어가게 되면 요때 배운 방법론을 이제 계속 이제 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심화된 지문들로 이제 연습을 하고, EBS 수능 특강이 이제 겨울방학 끝날 무렵에 나오게 되는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EBS 연기 지문 같은 경우는 그것만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최근에 바뀐 평가원 기조 하에서는 EBS 공부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EBS 지문들 중에서 조금 요거는 봐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유의미한 지문이다 라고 생각되는 애들을 이제 6월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이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름방학이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6평도 보고 나서 이제 7월, 8월 그때가 되면 이제 여름방학 들어갔을 때 이제 요때까지 이제 평가원 지문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고난도 지문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수능 완성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성에서 유의미한 텍스트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는 부단히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전 독해 능력을 완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2감을 같이 구독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편인데, 요때 2감 모의고사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훈련과 실전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자유투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해진 위치에서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서 슛을 넣지만, 실전 농구 경기는 이제 그 라인 안에서만 이제 슛을 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습과 실전의 괴리를 요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고, 요 시기까지는 정확도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면 요 시기는 이제 속도에 대한 이제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민을 유발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국어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옳은 길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쉽고 편하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옳은 길, 즉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을 꾸려 나가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년 겨울방학 예비 고3 이제 수능 국어 안내 영상이었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이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학원에 보통 일주일 내내 상주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이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